안녕하십니까.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당밀 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G7의 초대를 받아갖고 영국에서 주최를 했죠. 엄청난 외교 성과를 내고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가 스페인을 방문했는데 스페인에서 이번에 아주 우리 영토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지도가 바로 당빌 지도입니다. 이 스페인에서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축하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지도 한 장을 내놨죠. 그래서 이 지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엄청난 이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 지도가 어떤 지도고 이 지도가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고 어떤 앞으로 여파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읊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뭐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도 제작자입니다. 명성이 자자하죠. 특히 뭐 이 청나라 시대에 중국에 관련돼 갖고 지도를 많이 그렸던 당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황여 전람도를 그렸던 분이죠. 이 동판본에 참고를 해갖고 그 후에 2년 뒤에 독자적으로 중국의 새로운 지도 신중국 지도 총남을 만들었는데 이게 1737년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37년에 출간된 이 지도책이 왜 유명하냐면은 유럽의 많은 세계 지도들이 그려져 있는데 최초로 조선이 단일 국가로서 이렇게 묘사가 돼갖고 그려진 지도라. 즉 독립국가로 묘사된 최초의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785년도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재출간됐는데요. 장 바티스트 부르기농 당빌, 이게 신중국 지도 총남 중에서 조선 왕국 전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을 이제 독립국가로서의 제 인식을 인정을 하고 그려진 최초의 지도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이 지도의 가장 큰 의미는 이 독도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라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 지도에 최초로 알려졌는데 최초로 알려진 이 지도에 이 독도하고 울릉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이래서 이게 이제 우산도하고 전산도, 우산도를 이제 전산도로 표시했어요. 여러분 한문에서 보면은 우자하고 천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잘못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찬찬타오 이렇게 했고 울릉도는 범령도로 이것도 이제 한문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당빌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지도를 기준으로 아마 이 당시에 만들었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래서 이걸 팔링타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뭐 중요한 것은 이름이 잘못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한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현상으로 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지도상에 우리 영역 내에 울릉도하고 지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황여 전람도를 바탕으로 했다. 아니면 이제 당빌이 우리나라 지도 제작자들하고 따로 교류를 했다. 이래 뭐 의견은 분분한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문헌상 나타난 게 없다 보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도 자체가 이제 이렇게 우리 영역 표시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 지도가 갖는 특성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이것도 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700년도 1737년을 전후한 어떤 아시아권, 세계권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이 유럽에서는 정확하게 이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은 조선의 영토로서 이제 대마도가 이제 명쾌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자,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외교적으로 제3국이 다른 나라 간의 영토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외교의 불문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하고 국빈 방문을 스페인을 했는데, 이 스페인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첨예한 갈등이 있는 독도 문제, 이거 뭐 다 인식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이게 제3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 게 불문율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뭐 이 파장과 더불어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뭐 한국의 스페인 의회에 상하 의장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 의해서 연설을 하고 의회 도서관으로 안내를 해갖고 이렇게 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 일본 주요 언론에서 이 모든 것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의 언론에서도 침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일본 언론과 한국 언론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해보는데,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모두 침묵을 하는 것은 뭐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데, 한국의 언론이 침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암암리에 일본의 어떤 그 모든 의식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되게 이렇게 좀 서글픈 현상인데요. 이날 일어났던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면, 문 대통령은 이제 스페인 상원 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에 마리아 팔라드 오브 쿠엔카 상원 의장, 그 다음에 메리체 바텔 라마야 하원 의장을 안내를 받아갖고 상원 도서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여기서 곤잘레스 도서관장으로부터 상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 왕국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이거 뭐 엄청난 일이죠. 상원 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의장들이 안내를 해갖고 갔더니까 곤잘레스 도서관장이 지도 한 장을 펼쳐놓고 1730년에 제작된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3국이 다른 나라 간의 영토 문제에, 특히 심각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게 불문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페인이 틀림없이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있다라고 한 거는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표면적인 부분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닛산 자동차가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작년 연말에 철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세계의 유럽에서 3대 이 자동차 메카로 스페인이 되어 있는데, 닛산 자동차가 이제 뭐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철수를 했죠. 이렇게 철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스페인 경제가 너무 문제가 있다고 1년 연장을 해갖고 이제 올 말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배터리 공장이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뭐 스페인에서는 이제 한국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뭐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그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이쪽에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엄청나게 해갖고 식민 지배를 많이 삼았죠.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 같은 곳이 이쪽에 이제 인도라든가 이런 쪽을 하고, 이쪽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쪽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 사이, 중앙아메리카 이쪽을 이제 주로 식민을 많이 삼았고, 프랑스라든가 이쪽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갖고 식민 지배를 했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쪽에 영국이나 스페인, 뭐 이베리아 반도죠. 이쪽에 엄청난 해양 국가로서 이 당시에
해상의 왕국들이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영역을 넓히고자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식민 지배를 위해서 이제 엄청난 이 해상 진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갖는 어떤 이 해상에 관련된 외교, 유통, 뭐 이쪽에 상당히 이게 발달된 나라라고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독도 문제를 갖고 논할 때에 스페인이 이 문제를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은 조용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나 좀 한심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스페인 상하원 의장과 도서관 관장에게 머리 숙여서 감사의 표시를 했다. 자, 이게 엄청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이영만리 애국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이영만리 애국당에서 제3자의 도서관장이 새삼스럽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국과 일본, 스페인, 이 3자 간의 국제적인 획기적인 외교 사건입니다.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외교에서는 불문율입니다. 제3국이 또 제3국의 서로 간의 양자 간의 어떤 이 영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근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이 스페인은요, 한국과 한국인의 의리를 지키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다시 안 봐도 좋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이고, 일본에게는 외교사의 대지진을 안길 정도의 사태인 거죠. 이게 이제 아까도 했지만 이게 외교 불문율인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앞으로 스페인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이 관계를 각보한다라고 하는 거고, 일본하고는 단교를 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외교에 뭐 이게 일본은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뭐 이런 걸 본다면 한국의 어떤 우리 위상이, 국력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한편 엄청 기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도서관에서 직접 보여줬던 조선 왕국 지도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언론이 침묵하는 건 당연한데 한국의 언론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간데, 이 지도가 중요한 부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당빌 지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요, 북방영토 연구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뭐, 여기에 원에 있는 지도는 아까 얘기를 했던 독도하고 울릉도인데, 저 위쪽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라고 늘 얘기를 한 것은 압록강 두만강선을 한반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빌 지도에 나타난 것은 보면은 한강보다 훨씬 이쪽에 이 국경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압록강, 두만강 이하를 한반도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그 위쪽까지 한반도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도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고 밑에의 대마도에 관련된 부분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위에 북방영토 연구를 하는 기초가 된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왜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랬는데,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헌법 제3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국제법적으로 규정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한 방에 깨트리는 지도가 바로 이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압록강, 두만강 선보다 훨씬 이쪽에 경계를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한반도라고 인식을 한다고 해갖고 누가 뭐 세금을 더 달라고 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식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못한다라는 게 이렇게 가장 큰 문제고, 아까 밑에는 이제 조선 단독 표기 지도에 독도를 연구하는 주요한 자료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도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서양의 지도 중에서 조선을 단독으로 표시한 그린 지도의 최초의 지도라고 하는 부분에, 그 지도에 바로 모든 세계가 또 진화국이 이 당시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되게 그 좀 인식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조선 왕국 지도를 통해서 이 지도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국에 알려진 지도인데, 북방 영토 자료의 기준이 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특히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고 그려진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 한 장이 갖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데, 특히 G7에서 초청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세계 무대에 G7을 데뷔를 하고, 거기에서 특별히 국빈대우로 초대받은 자리에서 외국의 상하원에서 특히 도서관에 있는 곤잘레스 도서관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한테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이렇게 알려준 이런 어떤 부분, 우리로서는 경사가 난 거고 일본에서는 외교의 대참사가 일어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쾌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